증정시력 20억 원, 증정 11년 6월 1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1516년 명정덕 11년 우부승지 김안국을 상경관에 보내어 관원 및 유생에게 선언하고 안국이 상지로 유생에게 주선 왕중 흥송을 짓게 하며 상경관 지사 남곤 동지사 이점 대사성 최숙생 등이 유생을 거느리고 전문을 올려 살해하기를. 상상의 밝은 정치가 두루 비추어 교화가 만물의 고루 미침에 기다린 비가 내려 아래 백성에게까지 널리 협족하니 기쁨이 태악에 넘치고 빛이 학궁에 더합니다. 생각하건대 신, 남곤 등은 지식이 사리를 분별하기에 모자라고 학술이 그를 해득하기에 부족한데 마침 성명의 세상에서 진중한 인물이 섞여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녹만 먹으니 관청하는 자가 교문에 둘러싸는 것은 한나라의 임금이 유를 승청하는 교화를 하던 때와 같은 때를 만났으나 너그럽고도 엄하게 태학생을 교약하는 것은 한갓 어찌 순임금의 조정의 전악의 관원만 하리이까. 벌단의 책망을 재촉할 뿐이니 의석의 비평을 어찌 피할 수 있으리까. 그런데도 특별한 은수가 이 용렬한 자에게 내려지리라고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궁호에 가득한 술은 상준의 향기로운 술에서 나누어 왔고 상스러운 기운은 머금은 선과는 어주의 진기한 음식에서 나왔으니 뼈에 사무치고 살에 스미는 은총을 절로 알아 모르는 사이에 손발이 춤을 춥니다. 학생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며 권장하시는 이내를 함께 봤더니 발림에 나는 올빼미도 오디를 먹어서 좋은 울음소리로 변하며 풍수에 기가 있으니 누군들 물된 뿌리 같은 꽃다움이 있지 않으리까. 이는 또 덕을 떨쓰게 하는 뜻이니 어찌 한가 먹이기만 하는 뜻이리까. 이는 대개 조상전하께서 도는 정일을 전하고 학문은 밝음을 성취하는 때 하신 때를 신등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폐조의 사화 끝을 이어받아 다해가던 사기를 고무하시고 성중께서 배양하시던 뜻을 지켜서 다시 타오르는 불길을 불어 일으키시며 공자에게 제사하는 의례를 자주 베풀고 태학에 거둥하는 의례를 아울러 거행하시되 오히려 학교가 폐위할까 매양진념하여 늘 연방이 종용한 자리에서 여러 번 천어에 나타내시며 특히 자애로운 언총을 내려 권독하는 방도를 보이셨는데 신등이 감히 노둔한 자리질이나마 채찍질하여 상상이 큰 교화에 조금이라도 보담하지 않으리까. 과학외로부터 시작된 준제의 초치는 연대의 옛일보다 융성할 것이요 문왕을 기다려서 일어난 인지의 양성은 주알을 이룰 것입니다 하였는데 사은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증정 11년 6월 1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송천위를 형조판서로 민상안을 예조참판으로 심정을 개성부 유수로 이장군을 함경도 관찰사로 황성창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김양진을 사헌부 지비로 김인손 이우를 지평으로 삼았다. 증조실록 25권 증정 11년 6월 1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승전은 홍문관 독서당 인훈이 지은 율시를 내리고 조화찬성 김전 진천군 강혼 조화참찬 남군 공조참판 성몽정을 명수하여 그 등재를 고사하게 하고 성균관의 유생들이 지은 송을 내려서 아우러 차제를 매기게 하였는데 승정원은 우부승지 김안국이 홍문관은 부제학 이행이 독서당은 정응이 유생은 생원 신석간이 어뜸을 차지하니 명하의 안국 등에 각각 모욕 일주화를 내리고 석간에게는 직부 해시를 명하였다.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4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대사관 황성창은 인물이 합당하지 않으니 가소서 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정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4일 갑자 6번째 기사. 간운이 아뢰기를 전조는 인물을 권형함으로 반드시 물망에 만족한 자를 당상으로 삼아야 하고 판서가 유고하면 모든 일을 참판이 관장하며 판서가 있더라도 참판과 함께 인물의 등용을 의논하는 것인데 참판 민 상하는 물망에 만족하지 않으니 개정하소서. 또 외방의 수령이 상격에 관한 일은 팔도의 계분이 다 온 뒤에 대신과 의논에 뛰어난 자라면 짐작해서 가자하고 버금가는 자는 표리를 내려서 명실이 서로 맞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명이 그 실보다 지나치면 장차 허위가 풍습이 될 것이거니와 한 선제가 명실을 종합 상과에 시행한 일에 있어서 잘 살폈으나 왕성이 허위로 회유하여 오게 한 유민의 수를 늘려서 현저한 상을 받았는데 이제 또한 한갓 관찰사가 아닌 것만으로 일체 가자한다면 관적이 외람될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조는 과연 중요한 것이나 민상하는 자의 대사안을 지냈으니 이조 참판을 못할 자는 아니다. 수령의 상객에 관한 일은 일일이 가자하는 것은 온변치 못하니 이 뒤로는 개변이 온 뒤에 의논하라 하며 다시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았다. 정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4일 갑자 7번째 기사. 신시의 해가 반무리가 지고 이가 하나 달리고 중대를 썼는데 안은 붉고 밖은 푸른색이었다. 이는 귀에 장식하는 구슬인데 천문에서 이라고 하는 것은 해 곁에 생기는 운기인데 그 자리와 모양이 흡사함으로 이렇게 부른다. 중대는 모자 위에 덧 얹어 쓰는 것으로 모양은 네모났다. 천문에서 중대라는 것은 해 위에 생기는 운기인데 그 자리와 모양이 흡사함으로 이렇게 부른다. 즉 해 위쪽에 겹으로 얹은 운기를 말한다. 정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불시 소대에 나아갔다. 참찬관 김안국이 아뢰기를 큰일이 기신제 및 내수사의 장리 등 큰일은 다 이미 혁파했으나 기은제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성취의 큰 누가 됩니다 하고 시간관 신광한이 아뢰기를 아래 사람이 본다는 것은 다 위에 달려 있으므로 임금은 모름지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하여 아래에 보여야 합니다. 전에 듣자온 전교에 충후한 사람을 가려서 등용해야 한다 하셨는데 충후라는 것은 곧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고 힘을 다하는 것일 따름이요 잠잠고 따르기만 하고 구차하게 남에게 잘 보이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옛말에 평소에 말이 감히 말하여 극진히 간하는 사람이 없으면 난을 당하여 반드시 전리에 죽는 사람도 없다 하였거니와 한갓 충후하다고 이름난 자는 나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안국이 아뢰기를 전일 소대에서 충후한 자를 가려쓰고 부박한 자를 물리치라는 본부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용렬하고 찬미한 자는 보기에 충후한 듯하고 이를 보면 감히 말하는 자는 보기에 부박한 듯하므로 조금만 잘못 살피면 진실을 잃게 됩니다. 무릇 임금의 덕을 보필하는 자가 이런 염려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일 대신의 말을 듣건대 경박한 풍습이 많이 있다 하는데 남에게 잘 보이기만 하는 자를 어찌 중후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며 설경 기준이 아뢰기를 세상은 한갓 그 한 몸에 과실이 없는 것만을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재주와 지혜가 무사람보다 뛰어난 자라야 됩니다. 일찍이 듣건대 노사시는 그 성품과 행실이 지극히 순박하고 근신하며 기도도 트인 사람이었으나 패조의 초년에 이르렀으나 대간의 말을 죄다 들어줄 수 없다고 아뢰었으므로 사람들이 패조의 화라는 사신에게서 비롯하였다고 한다 합니다. 그러므로 재상이 된 자는 한 몸에 과실이 없더라도 학식이 없으면 나라 일을 가르치는 것이 많거니와 반드시 재주와 덕이 온전히 갖추어진 자라야 맡길 수 있습니다 하고 광한이 아뢰기를 이미 군자라고만 한다면 어찌 청렴하고 근신하지 않은 자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풍속을 보건대 염치가 없으므로 뇌물이 공연히 행해지는 패단은 별로 없으나 청탁하는 풍습은 역시 성행합니다. 염치는 비록 작은 덕해기기는 하나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안국이 아뢰기를 청렴하고 근신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실을 지키는 자는 자신을 보존하는 데는 족하나
비록 청렴하고 조용하지 않더라도 재간이 넉넉한 자는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역시 능할 수 있습니다. 당 현종 때 노회신이라는 자는 재간이 요승 송경만 못하기는 하였으나 자못 청백하다는 칭찬이 있었으므로 현종이 경은 가만히 앉아서 상하이 벼슬아치를 진정한다 하였으니 대개 다른 재간이 없더라도 청백하면 역시 숭상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예의엄치를 사유라 하니 한가 청렴하고 근신한 것만 숭상할 수는 없으나 청렴하고 근신한 사람도 숭장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늘기 신제 등의 일은 이미 다 파했으되 외방에서는 자잘한 엄사가 간혹 있으나 어찌 일체 다 고칠 수 있겠는가? 기원의 일은 당초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몰랐었으나 이미 큰일을 고쳤으니 이런 일은 워낙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진조실록 25군 중종 11년 6월 1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강필 좌의정 김은기 우의정 신용계 예조 판서 권균 좌찬성 김정 우찬성 박열 좌참찬 이자건 예조판서 안당 우참찬 난곤 예조참판 조계상 이조참이 박유령 도승지 이자화 등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령의 상객에 관한 일을 간운이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청하였으므로 묻는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이미 개화된 사람은 신등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적을 잘 알지는 못하나 평소에도 물망이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뒤로 계문되는 자는 뒤에 의논해야 할 것이나 이미 상격을 베푼 자에게 대한 당부를 의논하라 하며 은기가 아뢰기를 이미 개화된 자는 다 마땅합니다 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이미 개하된 자는 과연 마땅하나 각도에서 아뢰는 자를 일체 가자하는 것은 온변치 못하니 그 인물을 보아서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권균이 아뢰기를 당상의 벼슬은 경하지 않으므로 용이하게 할 수는 없으나 이제 계문된 수령들은 물망에 만족하여 경직에 있었더라도 노폐할 자들입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이렇게 권장하여 백성을 다스리기에 힘쓸 수 있습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다 남에게 청거된 자들이다. 다만 충주 목사 이귀는 문신이기는 하나 그 인물을 알지 못하지만 이미 목사가 되었으니 가자하면 당상으로 올려 주어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하며 용계가 아뢰기를 그 인물이 감당할 만한 자입니다 하고 박열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다 비슷한 자들이니 상격을 베풀어서 권리하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이 뒤로는 의논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자견이 아뢰기를 당상으로 올렸으면 넉넉히 권려가 될 것이니 6기가 된 뒤에 갈면 되겠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간우는 이대로 계문되는 자를 일체 당상으로 올렸으면 지나칠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에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대전에 조관으로서 5번 주의를 범한 자는 파출한다 한 법은 문세로 보면 다만 공신의친을 위하여 말한 듯합니다. 만약 공신의친이 아니라면 어찌 5번 범하도록 그 죄를 받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오로지 공신의친을 위하여 말한 것일 것입니다. 또 10악을 범한 자를 말한 것도 반드시 공무에 있어서 잘못한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일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 문제는 과연 다만 공신의친을 위하여 말한 것이나 5번 범한 죄를 공신의친에게만 적용하면 공신의친이 도리어 경한 듯하다. 이조의 뜻도 이와 같은 것이다 하며 용계가 아뢰기를 그 5번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은 반드시 사죄가 아니라 공무로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니 김전이 아뢰기를 사람들이 소견이 다 이러합니다 하고 박열이 아뢰기를 공신의친이 아니면 5번 범하게 이르지 않아도 파직해야 마땅하니 이것은 반드시 공신의친을 가리킨 것으로 공감하여 논제하지 않고 5번 범하게 이르러서 죄 주는 것을 말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성종초년에는 공감하는 자를 혹 2등을 감하거나 3등을 감하였거니와 이와 같이 감등하였으므로 그 입법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고 남군이 아뢰기를 이것은 원종 공신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신을 말할 뿐 원종은 여기에 끼지 않으며 대공신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5번 죄를 범한 자를 다 파직한다면 허다한 조사를 이루
파직할 수 없을 것이다 하매 안당이 아래기를 원정 공신도 혹 공감하니 다만 공신을 말할 뿐 원정은 깨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온당치 못합니다. 대신의 문서를 보면 분명히 공신 의천을 위하여 말하였으나 다만 공신 의천을 위하여 말하고 다른 조간에는 관계되지 않는다면 연어 조사는 10번 범하기에 이르러도 죄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니 처음 입법한 뜻은 감히 알지 못하겠으나 이제 그 법을 일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 법은 근래 거행하지 않았으므로 다들 그 뜻을 모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덕은 이미 파직하였으니 만약에 또 다른 사람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다면 윤덕에게만 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 초계하게 하였다 하며 안당이 아뢰기를 이제 바야로 살피는 중입니다. 다만 자잘한 공주의 사죄를 다 오범에 계산한다면 주년 안에 어찌 오범에만 그치겠습니까? 시박 외라 한 것은 공무로 잘못한 죄가 아닙니다 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바로 사죄를 말한 것이요 공무로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하고 박열이 아뢰기를 공무로 잘못한 것을 오범에 계산한다면 조사로서 파직될 자를 이루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신의 친이 아닌 사람인데 사죄를 범한다면 오범에 이르지 않아도 절로 파직하게 되며 또 공신의 친이 아닌 사람도 다 파직하는 것은 아니고 혹 파직하지 않는 때도 있으니 이 뜻으로 보면 어떠한가 하며 남곤이 아뢰기를 그때의 공신의치는 반드시 다 사유를 받아서 죄를 받지 않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고 박열이 아뢰기를 조정도에서 공신의친이 의리 사유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이 논의는 마땅히 공신의친을 위하여 발해야 하며 또 사죄를 말하는 것이요 공무로 잘못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닌데 대전의 문세를 보면 의심 없거니와 공무로 잘못한 것으로 파직한다면 파직될 조간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대전이 반포된 뒤로 5번 주의를 범하고서야 파직된 자가 있다는 것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신의 친인 사람은 사죄로 말하면 5번 범하고서야 파직하여 마땅하나 다른 조간도 혹 파직하지 않는 때가 있는데 공신의친에게만 그렇게 한다면 공신의친이 도리어 경하게 된다 하며 광필 등이 함께 아뢰기를 조간으로서 사죄를 범한 자가 어찌 5번 범하도록 파직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공신의친이 아닌 사람이라면 사죄를 범하고서 파직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였다. 또 문서전 연한전에 들지 않은 조종의 신위는 그 기재를 어디에서 거행해야 할지를 것인지를 의논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상하를 가지고 등세하는 예로 보면 기재는 고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종묘에 대하여 진진하지 않은 이는 다 문소전에 계시므로 이제 기재를 거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미안합니다. 문소전 연원전에 들지 않은 이는 능침에서 제사를 거행하는 것이 사리에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하고 용계가 아뢰기를 단계 원리에는 기일이면 능침에서 거행하게 되어 있으니 이미 고래가 있거니와 문소전 연원전에 들지 못한 이는 능침에서 제사를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권균이 아뢰기를 이것은 예문에 분명히 실려있는 일은 아니나 예전부터 기제를 거행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기일에 제사를 거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미안하며 능침에서 제사하는 이는 고려가 있습니다 하고 박열이 아뢰기를 기제는 예전에 없었던 일이나 중국에서도 다 거행하며 기일을 당하여 그저 넘기는 것은 미안하니 중국의 예에 따라 문소전 연원전에서 나온 선조는 능소에서 제사를 거행하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제를 거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미안하거니와 양전에서 나온 선조는 능침에서 제사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 하였다.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6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일에 5번 주회를 범한 자라 다 초계하게 하였으나 초계하지 말게 하고 이 뒤로는 5번 범한 것은 다 사죄로 계산하라. 윤덕도 빈자리가 나는 대로 서용해야 한다.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 6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라. 25권 중종 11년 6월 16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일에 5번 주회를 범한 자라 다 초계하게 하였으나 초계하지 말게 하고 이 뒤로는 5번 범한 것은 다 사죄로 계산하라. 윤덕도 빈자리가 나는 대로 서용해야 한다.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6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라.
선왕조에서는 대내전의 사성을 접견하지 않은 때가 많이 있고 혹 모든 일이 이미 준비되었는데도 멈추기도 하였는데 그 까닭은 모르겠으나 접견하지 않은 때는 의례 관을 명하여 예조에서 공개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번에도 관을 명하여 압연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6일 병인 5번째 기사 대내에서 만든 나비 100명을 내려 북변에 보내어 수병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6일 병인 6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이전은 다른 관사의 이유가 아니고 바로 임무를 권영하므로 임무가 지극히 중요한데 참판 민상안은 물망에 만족하지 않으니 빨리 개정하소서 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이제 2단의 일이 다 협거되었는데도 각 사찰에 지급되는 소금이 280석이니 이는 다 헛되게 쓰는 것이므로 협파해야 백성을 위해서 폐해를 없애야 합니다. 만약에 영구히 감제할 수 없다면 군자에 보태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정적이 있는 수령은 워낙 보상해야 마땅하나 전에 이미 계문하에 행상한 자 중에서도 어찌 높낮이가 없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우월한 자는 가자해야 마땅하나 버금가는 자는 혹 표리를 내리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일체 가자한다면 작상이 지나쳐서 명실이 상부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 대등한 사람에게 뛰어나게 다른 일이 없는데도 모두 가자한다면 이웃 고을의 수령들에게도 어찌 권려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 이 임과 무놈의 취재를 각별히 이과라 이름하여 대간으로 하여금 가서 참여하게 한다면 조우나 본디 2조에 붙인 것인데 대간으로 하여금 2조에 가게 한다면 2조를 믿지 않는 듯하여 육경에게 맡긴 듯이 없으니 시험에 참여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민상아는 이미 헌부의 장관을 지냈거니와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당초에 어찌 주의하였겠는가. 각 사찰의 시겸에 관한 일은 내가 모르는 일이니 해조에 묻겠다. 수령의 상격에 관한 일은 오늘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다들 이미 가자한 자는 다 합당하다 하니 이제 고칠 수 없다. 이 임과 무놈의 취재에 관한 일은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정해서 법을 세웠으니 조변 섞게 하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6일 병인 7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기신제의 설행은 선조를 모독하고 예의에 어그러짐으로 이미 명하여 혁파했으나 문소전 연원전의 각 외의 선왕 선후의 기신에 거행하는 제사는 폐지할 수 없다. 중국의 제도를 상고하건대 기일에는 능침에 거행하는데 정과 예로 합당하니 문서전 연원전의 각 외의 선왕 선후의 기신제는 중국의 예의에 따라 각각 능침에서 설행하라.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7일 정묘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7일 정묘 두번째 기사 함경북도 병사 황형이 동관성 밑에 사는 도둑질한 야인 입거리 소양계 2명을 질곡을 채워서 서울로 보내오니 조옥에 내려 추국하도록 명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형은 용장이라 한데 장졸이 다 그 재간에 잠복하였으나 그 탐욕을 더럽게 여겼다. 여러 번 대간의 논박을 받았으나 고치는 뜻은 보이지 않고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삼가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조정이 그 재간을 아깝게 여겨서 버리지 못하였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7일 정묘 세번째 기사 박예를 의정부 우찬승으로 김경을 대사관으로 이빈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이언호를 전환으로 삼았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8일 무진 첫번째 기사 대비전의 풍정을 그만두라고 명하였다. 대비가 근래 재변이 있고 날씨가 매우 더우므로 진연하지 말게 하였기 때문이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18일 무진 두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입거리 소 양계 등이 초사에 황형의 계봉과 대개 같음으로 달리 더 추국할 뜻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율해야 할 것이니 대신에게 논의해야 할 것인지
부관에게 물으라 하며 회개하기를 도둑질하다가 사로잡힌 성조 오도리를 전해 변장이 그곳에서 추가해 명백하게 하면 스스로 처치하였고 사로잡아 올려보내어 조율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하나 수야에 처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정부에 의논하라 하며 정광필, 김은기, 김전, 박열, 고영산 이 작은 남군이 의논드리기를 당초 입거리 등이 사로잡혔을 때 변장이 가두어두고 개품하여 변경 땅에서 시해야 마땅한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서 전해보내어 서울에 이르렀습니다. 장성을 넘어와 인축을 약탈한 죄를 다 복제하였으니 전행에 의하여 처치하여 오진에 전수하되 변장을 시켜 성 밑에 사는 피인을 모아 함께 보게 하여 국법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하는 것이 사이에 맞습니다. 이 뒤로는 모든 난을 일으킨 야인을 오래 보내지 말고 의뢰 다 가둬두고 치게 하도록 아울러 변장에게 이르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였다. 증조실록 25군 중종 11년 6월 18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였으나 윤화하지 않다. 증조실록 25군 중종 11년 6월 1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였으나 윤화하지 않다. 증조실록 25군 중종 11년 6월 1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 2조 예조 성균관이 함께 의논하여 사유에 합당한 인원으로 정수강, 박유령, 최숙생, 김세필, 이행, 김안국, 김한노, 김괭, 신공재, 윤탁, 이위, 조방은, 김양진, 유보, 허지, 문건, 송흠, 한효원, 이언호, 공설인, 신봉전, 전승붕, 홍언필, 소세양, 이원하, 권수익, 이수, 이겸, 민수천, 한충, 최호, 황사우, 문석이, 표빙, 조광조, 이득전, 김진조, 박우, 김환, 김구, 황효헌, 안중손, 조유형, 배익신, 김유, 서후, 진식, 유돈, 이순, 이자, 박상, 김정을 간택하여 아뢰었다. 사신은 논한다. 권수익, 이수, 이겸, 조유형, 김환은 다 학식에 어두운데도 사유의 간택에 끼었으므로 시이가 비방하였다. 증조실록 25군 정종 11년 6월 19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태백이 경천하다. 증조실록 25군 정종 11년 6월 19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영흥의 관비 성금의 집에 기르는 고양이가 등 위에 와 배 아래에 각각 4발이 달린 새끼를 낳았는데 어미와 새끼가 함께 죽었고 관비 귀민의 집에 기르는 암탉이 알을 까서 4발이 달린 병아리가 났는데 2다리 사이에 똥구멍이 둘이 있었다. 무슨 기형이 자꾸만 나냐. 증조실록 25군 중종 11년 6월 2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잠실 내관 조경손이 범람한 죄를 말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니 율문대로 죄를 다스리소 쌓였으나 다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5군 중종 11년 6월 2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함경북도 병사 황형이 전일 동관진의 인가에서 도둑질한 성 밑에 사는 오돌이 소아를 사로잡아 서울로 압송하니 건부에 내려 추국하라고 명하였다. 또 이라냐. 증조실록 25군 중종 11년 6월 20일의 신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사유는 구두의 학문을 가르칠 뿐 아니라 유생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뽑힌 자가 우월한지 모르겠고 뽑히지 못한 자도 열등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및 예조 성균관이 함께 의논하여 뽑았으나 상께서 학교를 흥작하시려는 뜻을 받들지 않았으니 다시 정하게 뽑으소서 했으나 다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동서 잠실만을 남겨두고 신 잠실을 파하기를 청하였으나 다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입거리 등을 참수하여 보내더라도 날씨가 매우 따뜻하니 어찌 야인들에게 전시할 수 있겠는가? 일에 능숙한 무신을 시켜 압송하여 병사와 함께 성저 야인을 많이 모아 전형을 널리 보이게 하는 것이 어떠한지 정부에 말하라. 증조실록 25군 중종 11년 6월 20일 임신 세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의정 신용계 이주판사 권균에게 명하여 예조에서 대내전의 사송 동양 서당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고 도성지를 보내어 사물을 가지고 가서 유시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3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내수사의 장리를 협거하기를 청한 까닭은 위차의 폐단도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 만약에 다만 위차를 시켜 감독해 받아들이게 한다면 비록 일시에 죄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라도 후년에 다시 가려고 하는 까닭으로 죄다 독촉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수령을 시켜 감독해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였으나 다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3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영암군의 민가에서 달기 깐 병아리가 머리 하나 목 하나에 두 몸이 하나로 합치고 날개 네 달린 넷 꼬리 둘 똥구멍 넷 달린 넷 꼬리 둘 똥구멍 둘이었다. 또 왜 이래? 좀 특이한 게 자꾸 나오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3일 개유 네 번째 기사 태백이 경천하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3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전라도 영암군에 우박이 내리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신용계 예조판서 권균이 아뢰기를 외사가 군각을 가져와서 면포를 사는데 국가에서 그 값을 각 1척에 면포 5배를 매겼으니 그 값이 너무 적은 듯합니다. 그 값을 많이 주면 저들이 군각이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여 이들은 앞을라도 가져올 것입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골 밖에서 정수를 범하여 건수를 더 데리고 다니는 관원과 골 안에서 더 데리고 다니는 자를 비하면 골 안에 사는 것이 더 중한데 건자의 골 밖에서 더 데리고 다닌 자는 혹 송석까지 하나 골 안에서 더 데리고 다닌 자를 법사가 조율하여 입게 하면 다 전석을 명하시므로 온변치 못하니 열문대로 죄 주소서 하였으나 다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밤에 지진이 일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문소전 참봉 정희령이 아뢰기를 간밤에 전내에 도둑이 들어 제사실의 자물쇠를 뺏어 부수고 장순왕의 신입판과 독 위의 부건 위의 물건을 훔쳐 갔습니다 하고 정원이 아뢰기를 빨리 대신을 불러서 물으셔야 합니다. 또 상께서는 특별히 하시는 바가 계셔야 하니 이를테면 피전, 소복 같은 일을 거행하셔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그 말을 듣자니 어찌 그런 놀랍고 마음 아픈 일이 있는가? 일이 매우 다급하여 나도 어쩔 줄을 모르겠으니 곧 대신을 벌어서 의논하게 하라 하고 간밤에 입번한 사람들을 조옥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7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위판을 훔쳐서 쓸 데가 없으니 어찌 가지고 나가서 멀리 갔겠습니까? 성교와 내관을 보내어 제 전원을 의심할 만한 곳을 찾아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곧 예방 승직 김안국과 성전세 김경을 보내어 별감과 군인을 데리고 가서 찾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7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장원의 전교하기를 예전에 태묘에 화재가 있으면 소복 소선하고 공림까지도 한 일이 예문에 실려 있으나 원묘는 고사가 어떠한지 모르겠는데 대신이 오기를 기다려서 의논하면 늦을 듯하다. 승지들도 역대 일을 알거니 어찌해야 하는가 하며 정원이 함께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비록 고사는 없으나 태묘의 일로 미뤄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에 매우 합당합니다. 아니 소선을 올리라고 명하였다.
진도시로 25군 중종 11년 6월 27일 정축 5번째 기사 문성봉군 유성과 의정부 6조 한성부의 당상들이 서빈청에 다 모이고 정광필이 중1을 모아 아래기를 신등을 인견하셨으나 아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신주를 만드는 일과 친지하는 일은 밖에서 의논하여 아래야 할 것이나 내일 관원을 보내어 빨리 안신제를 거행해야 하고 친제도 빨리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에 제사할 수는 없으므로 신들을 만든다면 오늘 만들 수는 있으나 모두들 의논하기를 문득 신입판을 만드는 것은 황급히 찾는 뜻이 없다. 남군 안당이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친제는 새 위판을 만든 뒤에 거행해야 마땅합니다. 또 옛 신주를 다시 찾더라도 전내를 깨끗한 곳에서 찾는다면 다시 쓸 것인지를 함께 의논해 짐작할 수 있겠으나 다시 찾더라도 더럽혀졌을 것은 틀림없으니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위관과 승지를 보내 지극히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뜻은 지당하나 내일 관원을 보내어 안신제를 거행하고 모레 진제하는 것도 날짜가 급박한 듯하니 오는 초하루 날 삭제르에 아울러 거행하면 되겠다. 위관은 영의정으로 하여 가서 지국하라 하였다. 중전실록 25권 중정 11년 6월 27일 정축 6번째 기사 문소전 제조 이 계명이 아래기를 신이 문소전에 가서 직접 찾아봤으나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전 동쪽 담 모퉁이 안팎에 사람의 자취가 있고 담 밖에 작은 너티나무가 있으니 이 나무로 올라가 담을 넘었을 것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갔는데 성 밑에 이르러 또 사람의 자취가 있으니 성을 넘어서 들어온 것도 분명합니다.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7일 정축 7번째 기사 대신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당초에 내일 관원을 보내 안신제를 거행하고 신위판을 만든 뒤에 초하룻 날쯤 진행하시면 마침 맞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소복하는 일은 차차 의논하겠으나 의논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 남군, 안당 등의 의논이다. 들은 오늘 안으로 저녁 수라때 맞춰 진행하여 분향 진대하여 선령을 위안하시고 황급하고 애통한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김전은 오늘 미처 진행하지 못하시면 내일 진행하셔야 한다고 하니 대이는 예문에 얽매이지 말고서 황급하고 놀라는 뜻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전, 변복하는 일은 사흘에 하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랫바가 지당하다. 일이 매우 중대하므로 곧 친제해야 하겠다. 다만 여기 있을 때와 행행할 때는 소복을 입어야 하겠으나 전내에 가서 전을 올릴 때도 소복해야 할 것인가 하며 대신들이 아뢰기를 전내에서는 길복을 입으셔야 하고 백관도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7일 정축 8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신등은 위판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 지극히 놀랐습니다. 예전에 태묘에 화재가 있을 때 사흘 동안 곡하였다는 말이 있거니와 태묘에 화재가 있을 뿐이라는 사흘을 곡하였는데 이제는 신의를 도둑이 훔쳐갔으니 고사에 비하여 더 중함으로 신등은 조시를 멈추어야 한다고 의논하였습니다. 고래는 없으나 빨리 고래를 상고하여 정리에 맞도록 거행해야 하며 진제도 빨리 거행해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랫대로 조시를 사흘 동안 멈추라. 모든 일은 다 예문에 따라서 시행하고자 하므로 바야흐로 대신을 모아 의논한다 하였다. 진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7일 정축 9번째 기사 대신들이 아뢰기를 오늘 저녁 수라 때에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합당하나 만약에 늦어서 미처 못한다면 분향 전배만 하고 내일 관원을 보내어 별제를 거행하게 해야 하며 또 저녁 수라 때에 행여 미처 친제하지 못하면 내일 지방독을 만들어 친제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니 전가기를 저녁 수라 때에 맞춰 친제하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20억 중종 11년 6월 27일 정축 10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이번 일은 지극한 재변입니다. 예전에는 보옥, 대궁을 훔치거나 옥환을 훔친 일이 있었으므로 사책에만 보아도 사람이 놀라는데 더구나 이제 도둑이 신위를 범하여 이르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다시 이런 큰 변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일조일석에 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묘중 사람이나 곧 외인이 훔친 것이기는 하나 늘 묘 안이 허술하고 가는들이 삼가지 않아서 소홀함으로 불러온 일입니다. 제조도 늘 봉심하고 교검하여 묘중을 엄숙하게 해야 옳을 터인데 다 소홀히 하였음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관원들을 이미 추고하였거니와 제조, 이경군, 이회, 팔계군, 이정, 호조판서, 이계명, 우승지, 신상은도 추고하소서. 또 참분과 입번한 종친과 설리 따위 노자들은 자신이 관계되지 않았더라도 혹 들은 일이 있을 터이니 모두 가두어서 추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관원과 설리 따위 노자를 모두 조옥에 내리고 제조도 추고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25군 중종 11년 6월 27일 정축 11번째 기사 미시의 상이 소복을 입고 문소전에 가서 친지하였다. 백관도 소복으로 배제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승지와 내관을 보내 위판을 찾아 모시게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으니 대신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찾아 모시게 하는 것이 어떠한지 대신에게 물으라. 하며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그래서 위정 신용계에게 명하여 승지와 함께 후원을 두루 찾아보게 하였다. 진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7일 정축 12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미 대신과 승지를 보내어 찾게 하였으나 어찌 반드시 찾아내겠는가. 상을 걸어서 잡도록 하는 절목을 만드는 것이 어떠한지 대신들에게 물으라 하며 대신들이 다 함께 아뢰기를 연당합니다 하였으나 박열 남곤만은 찾아 모시는 자와 고발하는 건 하거나 도둑을 잡는 자를 다 논상하면 그 상이 매우 중하여 뒤에 처리하기 어렵고 또 글로 절목을 만드는 것은 매우 미안합니다. 하니 다들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서 아뢰기를 신호를 잃어서 통박하다는 뜻으로 전지를 내리되 전지 끝에 찾아 모시는 자와 고발하거나 잡는 자를 후하게 상준다는 뜻을 아울러 보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7일 정축 13번째 기사 이날부터 감선 철학하였다. 진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7일 정축 14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전에는 대옥이 있으면 의뢰 삼성 교자로 추문하였는데 이번 일은 매우 중대하니 또한 이 예의에 따라서 출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 각 일원이 가서 추국에 참여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7일 정축 15번째 기사 경기 수원 인천 이천 용인 양성에 지진이 있었다. 진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7일 정축 16번째 기사 태백이 경천하다. 진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8일 무인 첫번째 기사 정원이 전교하였다. 종묘 사직 문서전 연원전 영경현 전의 수복이 상시에 수직하는 것이 없으라고 밤에 순경하지 않으므로 혹 뜻밖의 변이 있게 되니 이제부터는 밤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순경하고 무사한 일을 그곳 관원에게 고하도록 해야 하고 이대로는 수복 등의 자리가 비는 대로 간택하여 자정하는 것이 옳으리라. 진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8일 무인 두번째 기사 허문관 부작 이행 등이 상차하기를 문소전의 도둑이들의 장순왕의 신의를 이르며 온 나라 안의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이 누구나 황급한데 성정의 애통이야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신의가 어디에 계신지 아직 알 수 없는데도 소복의 기간을 사흘로 미리 한정하니 신등은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태묘에 화재가 있으면 사흘 또는 이래로 한정하여 소복하는 것은 다만 큰 재변에 처하여 끝내 가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의를 잃어 어디에 계신지 모르니 이는 고금이 없는 큰 변이며 온 나라의 안의 신민이 참연히 소복하고 어쩔 줄 모르고 분주하면 가망이 있을 것인데 신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차마 길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신의가 반드시 사흘 안에 회복되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인데 사흘 안에 회복되지 못하면 근데 신의가 계신 곳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소복의 기한은 신의가 회복될 때까지를 기한으로 해야 하고 만약에 불행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음을 알고 나서야 차차 권례를 의논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또 왕자는 작은 변을 당하더라도 자신을 꾸짖는 것을 하교하여 중의로 하여금 모두가 알게 해야 하는데 이번에 큰 변은 전지를 내리셨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온 나라에는 신민이 전하께서 참으로 애통하시는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의 소복을 사흘로 한정하지 말고 반드시 신의를 회복할 것을 기약하시며 빨리 하교하여 전하께서 해동하시는 정성을 조금이라도 펼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태묘에 화재가 있으면 가망이 없으므로 혹 사흘 닷새 동안 소복하였으나 지금은 신이가 계신 곳을 모르는 경우이니 그 말이 과연 마땅하다. 어제는 매우 황급하였거니와 온 나라 안의 시민이 모두 누군들 놀라지 않았겠는가. 말한 것을 대신에게 묻겠다. 자신을 꾸짖는 교수를 내리는 일은 어제 이미 전지를 만들게 하였다. 진조실로 25권 중종 11년 6월 28일 모인 세 번째 기사 헌부가 합사하여 아뢰기를 어제 본부의 대문 두 문짝에 두 개의 화살이 맞아 있었는데 이것은 원망하는 사람이 본부의 관원을 겁나게 하려는 까닭일 것입니다. 근래 풍속이 박악하여 조금만 혐의가 있으면 사람을 쏘려하니 어찌 이런 풍습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풍속이 박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신등이 용렬하여 직임에 맞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변이 있는 것이니 태연히 재직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간언이 합사로 아뢰기를 어제 문서전에 큰 변이 있어 상께서 곧 행행하여 전작하셨으나 이보다 심한 사변이 없으니 전작의 예만을 거행하는 것은 아주 인정에 합족하지 않으며 신등이 묘정에 있으면서 보건대 지극히 슬픈 일이니 모름지기 공림하고서야 정례에 합당할 것입니다. 춘추의 전을 상고하건대 신궁에 화재가 있으며 사흘 동안 곡하였다 한 것이 보이는데 그 주에 태묘에 화재가 있어 곡하는 것은 예이다 하였고 예기에는 그 선인의 실에 불이 나면 사흘 동안 곡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문서전의 일로 보면 그 변이 묘실의 화재와 같을 뿐 아니니 공림의 예를 거행하면 인정에 맞을 것입니다. 금세 사람은 다 예를 모르므로 고례를 보면 다들 행할 수 없다고 하나 성인의 제례가 반드시 인정에 맞는데 이제 어찌 고례를 행할 수 없겠습니까? 오늘과 내일은 다 사흘 안에 드는 날이니 공림을 거행해야 합니다. 다만 문서전에는 다른 선왕 선우의 신이가 계시므로 묘정에서 공림할 수 없으니 경복궁 안의 어느 곳에 자리를 베풀어서 공림하면 정례에 맞고 인정에도 합족할 것입니다. 또 새 신주는 빨리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야흐로 각 인을 추문하므로 만약에 범인을 잡게 되면 반드시 신의를 둔 곳이 있을 터인데 이제 빨리 새 신주를 만들어 전내에 모으시고 생여 옛 신주를 찾게 되면 어디에 두겠습니까? 우선 지방독을 만들어서 공림의 예를 거행하여 성경을 다 해야 합니다. 또 신의가 계신 곳을 황급히 사방으로 찾아도 마침내 찾지 못한 뒤에야 부득이 새 신주를 만들어서 전내에 모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 헌부의 문을 쏜 일은 매우 놀라운데 이는 쟁송이 이기지 못한 자가 흉항하고 분함을 참지 못하는 심기를 견디지 못함으로 그렇게 하였을 것이며 진시로 인심이 박악하고 등 예의 가르침이 없는 데에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겼으니 국가에서 그 사람을 끝까지 추문하여야 하며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 대관을 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끝까지 추문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으니 거듭 있게 됩니다. 하니 헌부에 전교하기를. 어제 문소전에 큰 변이 있어 내가 바야흐로 놀라워하는 때에 또 헌부의 문을 쏜 일을 듣게 되니 인심의 간악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헌부는 풍헌을 맡은 곳인데도 이와 같은 큰 변이 있으니 나라의 기강이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내가 또 놀랐다. 대신에게 묻겠으니 비염하지 말라 하고 간언에 전교하기를. 어제 문소전에 큰 변이 있었으므로 내가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여 혼문간의 고사를 상고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니 예전에 태묘의 화재에 사흘 동안 곡하였다는 말이 있으나 나는 정례를 상고하여 거행하려 하였는데 홍문관이 부표한 것이 다 이 태묘의 화재 같은 일들이었고 내가 이것을 대신에게 물으려 하였으나 어제 대신들이 이미 의계하였으며 승경원도 어제 대신이 고사를 보고서 의논하였으니 이제 다시 의논할 것이 없다 하였으므로 다시 묻지 않았다. 공림한다면 그날로 공림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에 날짜를 물리어서 공림한다면 예를 보아
어떠하겠는가. 하물며 대신이 당초 의논할 때 공림하지 말게 하였음에랴. 신주의 일은 과연 아랫바와 같이 이미 새 신주를 만들고 나서 행여 옛 신주를 찾게 되면 처치하기 어렵다. 이 일도 중대함으로 대신에게 묻겠다. 헌부의 문을 쏜 것도 큰 변임으로 내가 놀랍거니와 아울러 대신에게 묻겠다 하였다. 준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8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등이 부름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이제 호문관에 차자를 보니 논한 바가 지당합니다. 이런 신주는 행여 찾을 길이 있으므로 여러 날 소복하고서 진유의 회복을 기다려야 하겠으나 어찌 기한 없이 소복하겠습니까? 반드시 기한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소복하는 기일을 물린다면 추하룻날의 친제를 멈춰야 합니다. 공림하는 일은 어제 거행했어야 하는데 이미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날짜를 물려서 공림할 수 있겠습니까? 남군의 뜻은 찾아도 영 찾아내지 못하며 공림해야 한다 하나 신등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부의 문을 쏜 일은 간운이 범인을 추문하기를 청하였는데 그것도 괜찮겠으나 지금의 영세를 생각하면 문소준의 병고 때문에 큰 옥사가 되어 갇힌 자가 80여인이니 이것도 나라의 큰 변인데 만약에 문을 쏜 일을 추문하게 되면 반드시 이 예와 같아질 것이며 더구나 잡아가두기에는 아무 근거가 없으니 신등은 추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주는 간원, 홍문관이 아랫바와 같이 상세히 찾아보고서 끝내 찾아내지 못한 뒤에야 다시 만드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여러 날 찾아내지 못한다면 반드시 더러운 곳에 두었을 것이므로 찾아내더라도 다시 쓰기 어려우니 다시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남군이 홀로 아뢰기를 고사를 보면 태묘의 화제에 사흘 곡하는 것이 예인데 지금은 신의를 잃었으므로 그 변이 태묘의 화제보다 더욱 심하니 공림해야 할 것이라면 사흘 안에 거행해야 하겠으나 날씨를 물려서 공림하더라도 그리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처음 신주를 잃었을 때에도 오히려 찾을 가망이 있으므로 공림의 예를 거행하지 않았으니 황급히 사방으로 찾아보고 찾아내지 못한 뒤에야 백간을 거느리고 공림하신들 무엇이 예의에 방해되겠습니까? 임금의 일은 반드시 기록함으로 후세에서 다들 보게 될 것이니 비록 날짜를 물려서 공림하는 것이 온당치 못한 듯 하기는 하나 반드시 공림해야 예의에 합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공림하는 일은 사제가 아랜바가 마땅하나 어제 공림했어야 할 것인데 이미 그러지 못하였으니 물려서 거행할 수는 없으며 처음 이를 따라야 하는데 소복은 이래로 기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전에도 찾을 가망이 있다. 문을 쏜 일은 풍언을 맡은 곳에 이런 변이 있으므로 추문하여 그 사람을 찾아야 하겠으나 내 뜻에도 추문하기 어렵다고 여기니 잡거나 고발하는 데는 논상하는 절목으로 만들어야 하고 고자가 있거든 추문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진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8일 무인 5번째 기사 태백이 경천하다. 진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8일 무인 6번째 기사 전지를 내렸다. 내가 덕없는 몸으로 외람되이 대통을 이으며 밤낮으로 조심하여 선조를 욕되게 할까봐 염려하였으나 비상한 재변이 근래에 더욱 겹치므로 스스로 깊이 허물을 살펴 하늘의 꾸중을 돌이키고자 하였으나 경고하는 정성이 오히려 넉넉히 위로 사무치지 못하므로 꾸중이 더욱 중하여 이달 26날 밤에 문소전의 제사실에 도둑이 들어 선후의 신의를 잃었다. 이는 비록 간사한 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나 실로 하늘이 재앙을 준 것이니 슬프고 자책하노라. 몸둘 바를 모르겠다. 신이가 들어온 곳에 욕되게 계실까 염려하여 황급히 사방으로 찾아서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으나 아직도 계신 곳을 모르겠다. 내가 실로 덕이 없고 죄도 중한데 하늘이 내린 재변이 내 몸에 닿지 않고 도리어 선우께 미치니 내 마음의 슬픔과 심한 자책 때문에 몸둘 곳이 없다. 대소 원인 중에 신유가 계신 곳을 찾아내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특이한 상을 줄 것이며 간사한 도둑을 고발하거나 잡은 자에게도 상이 클 것이다. 너희 의정부는 나의 애통하고 박절한 마음을 잘 알아 중에에 널리 유고하라. 중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9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신주를 이제껏 찾지 못하였으니 이 안제를 거행하고서 당가 위에서 찾더라도 어찌 내일 찾는다고 오늘 찾지 않겠는가. 내가 친히 군신을 거느리고 받들어 찾고 싶으나 그것도 쉽지 않을 듯하니 무슨 좌우로 나눠서 찾아 모시게 하라 하고 이어서 어차를 내려 내가 본디 용렬한 자질로 열암댁의 종실에 우두머리어 있어 나라의 운수가 중간에 비색해짐에 따라 신민의 추대를 면치 못하고 외람댁의 조정의 어렵고 큰 기업을 이어받으며 밤낮으로 조심하여 온 지 이제 11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재변이 그치지 않고 인심이 간악하고 풍속이 투박하여 온갖 일이 다 그렇대니 이는 다 내가 덕이 없는 소치이므로 늘 두려움을 품어왔는데 이제 와서는 또 선우의 큰 변을 당하니 나의 애토간 성심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내가 그일 재변이 끊이지 않으니 마침내 어떤 비상한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런 재변이 있구나. 내가 처음 이 큰 변을 듣고서 황급하여 어쩔 줄 모르고 행할 바를 몰랐으나 너희들의 계청에 힘입어 대신에게 물었더니 빨리 문소전의 몸속에서 선왕, 선우의 영을 호위하라고 하며 내 마음이 조금 풀렸으나 여러 날 찾아도 아직 찾아내지 못하여 신이가 오래 자리를 비우시니 내가 어젯밤에 자리에 누워도 잠들지 못하고 반복해서 생각하였으나 그 요령은 얻지 못하고 받들어 찾아서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생각하였다. 고사를 상고하면 다만 원나라 때 도둑이 태묘의 황금 신주를 훔친 일이 있을 뿐이고 다른 때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으니 역대 없었던 일인데 지금은 있으므로 내 마음이 더욱 아프다. 황금의 신주는 워낙 일을 꾀하는 것이나 이 나무 신주를 훔쳐서 무엇에 쓰겠는가? 사람의 자치가 있기는 하였으나 내 생각에는 하늘의 큰 변을 보여서 그런 것이라고 여겨지니 이번 일은 죄가 실로 나에게 있다. 전에 문소전에서 요여가 넘어진 일이 있었는데 충의 위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냐. 내가 이런 지극히 중대하나 실은로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니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졌으리라 생각하고 다만 과실을 용서하는 데 있어 관대하게 해야 한다는 뜻을 생각하여 원대한 염려로 헤아리지 않고서 처음에 수속하라고 명하였다가 뒤에 다시 대간의 계청에 따라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이제껏 뉘우치니 간원의 책망을 위로 돌리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원묘의 일이 비록 태묘의 일에 미치지는 못하기는 하나 임금의 선조를 받드는 효도에 있어 어찌 경중을 헤아리겠는가. 전에 말하는 자 중에 원묘를 두는 것이 그러다고 한 자가 많았으므로 재양하는 관원이 이 때문에 경하게 생각하여 제사가 허술하니 하늘이 재변을 보이는 것이 반드시 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빨리 새 신주를 모시고서 친제해야 하겠으나 옛 신주를 찾기를 기다리느라고 곧 친제하지 못하므로 마음이 매우 미안하여 내가 몸소 찾아서 중대한 뜻을 보이고 싶으나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으므로 이제 대신과 근시로 하여금 좌우로 나누어 내관, 별감, 위장, 부장을 데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써 널리 찾게 하여 반드시 찾아내기를 기약하거니와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임금과 신하들이 어찌 하루인들 안심할 수 있겠는가. 화살이 사헌부의 문에 맞힌 것도 놀랍다. 나라에 기강이 있으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겠는가. 또한 빨리 상을 걸어 잡아들이는 절목을 만들라 하고 우의정 신용계 우부승지 김안국을 좌변으로 삼고 우참자 난군 좌승지 윤세후를 우변으로 삼아서 장본 내관 위장 등을 데리고 군사를 거느리고서 널리 도성안을 찾으라고 명하였다. 진조실 25권 중종 11년 6월 29일 기명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가 신주가 계신 곳을 아직 모르므로 문소정 근처에 막차를 설치하고 대신을 나누어 보내게 찾게 하고자 하였으나 후세에서 검세를 보더라도 어찌 지금 하는 일을 옳다고 여기겠는가. 정부의 대신을 불러서 내 뜻을 물으라. 중조실 25군 중종 11년 6월 29일 기명 세 번째 기사 좌부승지 윤언보가 금부로부터 수인들의 조사를 가지고 와서 아뢰었다. 수복, 숙석은 전에 동료와 관원을 원망한 형적이 이미 분명합니다. 또 추건이 그 밤에 담과 성을 넘어서 초목이 무성한 곳을 지나갔다면 발, 다리 같은 곳에 반드시 상처가 있을 것이다. 함으로 사람들의 옷을 벗겨보니 그날 출범한 수복, 명견이 그 다리, 발 및
손가락, 손톱 밑에 다친 데가 많았으니 이 또한 의심할 만합니다. 다 형추해야 마땅합니다. 준조실록 25권 중종 11년 6월 29일 개명 네 번째 기사. 우의정 신용계 우참자 남건이 아래였다. 신등이 고사를 보니 태묘를의 제병 같은 일은 있었으나 이런 일은 천고에 없었으니 천하의 끝없는 애통으로 무슨 일이나 다 해보려 하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니 이미 비전하셨는데 어찌 막차를 설치하고 한 대에 거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금의 거동은 이래서는 안 될 듯합니다.